예, 안녕하십니까. 좋은 책 함께 읽기 운동본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토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55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북도 경주시입니다.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잠시 쉬었다가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연휴 첫날이신 분들이 많죠? 저는 13일부터 목요일부터 쉬었기 때문에 오늘 연휴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저의 5일 연휴 중에 세 번째, 딱 중간이 되는 날인데 뭐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뭐 잠도 실컷 자고 만족스럽고 그렇습니다. 크게 뭐 걱정도 없고, 단지 그 좀 제가 공부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고요. 내일은 이제 정기현이하고 가까운데, 정기현이도 제가 새 차를 샀는데 태워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운 구룡포에나 정기현이하고 드라이브 겸 그 차 스타리아 11인승이기 때문에 뒤에 평탄화 작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정기현이하고 둘이 한번 좀 놀아볼까 거기에서 생각하는데 걱정도 됩니다. 정기현이가 잘 적응을 할지 어쩔지. 자, 이번 시간 새 책 들어갑니다. 자, 진단명 사이코패스. 말씀드렸죠. 예고 드린 대로 사이코패스 주간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우리 주변에 숨어있는 이상인격자 로버트 D. 헤어 지음, 조은경, 황정하 옮김, 바다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는 냉담하고 충동적이고 무책임하며 이기적인 사람들로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감정적, 사회적 교감은 피상적이며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 사이코패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 양심 없는 인간이란 어떤 모습일까? 한 악마 같은 운전자가 아기와 아기 엄마를 차로 치었다. 결국 둘 다 사망했다. 그런데 목격자에 의하면 운전자는 사고를 낸 후 거칠게 행동하며 불쾌해했고 그저 데이트를 못 가게 된 것만 걱정했다고 한다. 그는 술을 마시지도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의 도움으로 유혹에 저항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죄의식을 느낀다. 양심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마음속 경찰 역할을 맡아서 법이나 실제 경찰력, 주위 사람의 기대와 같은 외부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그러나 사이코패스는 이런 양심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선악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무자비하게 행동하며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저자인 로버트 헤어 박사는 이 책에서 지난 25년간의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사이코패스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들을 구별해내는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치료와 교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사이코패시라는 성격 장애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평안한 일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생각할 때 사이코패시의 진단은 과학적인 검증 과정을 거친 신중한 것이어야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는다. 로버트 D. 헤어, 사이코패시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손꼽히는 헤어 박사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고 교수이다. 전 세계 임상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이코패시 판정 도구를 개발했다. 특히 사이코패시의 진단과 원인,
범죄와의 연관성에 초점을 맞춘 그의 성과들은 정신건강 및 형사사법 정책 분야에 크게 기여했다. 진단명 사이코패스는 캐나다, 미국,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 외에도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러시아, 일본, 헝가리어 등으로 번역 소개되었다. 사이코패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이코패스에 대한 연구를 하려는 이유는, 나는 솔로를 좀 애청한다고 했잖아요. 아주 그냥 아주 광팬 정도는 아니고 그냥 몇 편 골라서, 특히 돌싱편을 좀 돌싱편만 지금 골라서 한 4편 정도 보고 있는데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좀 보면 눈에 띄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거기에서 눈에 띄고 사건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보는 사람들은 재밌죠. 사건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꼭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고 곤란해 지경에 처하기도 하죠.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안목을 갖추기 위한 것과 인간이라는 게 과연 어떤 존재인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공부를 해보고자 이 책을 골랐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보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이제 어떤 정도의 차이라고 보는데, 약간씩은 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들은 있죠. 근데 그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특정 상황, 특정인에게만 발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한 이 책을 읽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추천의 글, 사이코패스, 그 정체가 궁금하다. 진단명 사이코패스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2001년 가을 미국 버클리 대학교에서 연구년을 보내면서 9.11 테러의 참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던 때였다. 인간의 반사회적 행동과 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던 나에게 사이코패스 혹은 정신병질자라는 인간 유형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또 하나의 사안이었다. 인터넷 주문으로 이 책을 받아본 순간 한눈을 팔 겨를도 없이 빠져들었으며, 나도 사이코패스의 본질에 관해 연구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사이코패스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2004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살인범이 판결 전 조사에서 사이코패스라는 판정을 받으면서부터다. 흔히 사이코패스 하면 그런 흉악범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것이 잘못된 환상임을 알게 된다. 사이코패스는 우리의 일상 주변에 도사리고 있으며 청소년, 여성, 전문직 종사자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숨어서 약탈자처럼 타인의 삶과 재산을 노리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나 치료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진단명 사이코패스에 제시된 풍부한 사례들은 사이코패스가 어떤 성격 장애인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혹여 자신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로 의심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사이코패스에 대한 진단은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섣불리 누군가를 사이코패스로 판정하고 낙인 찍는 일은 없어야겠다.
사이코패시에 대한 치료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헤어 박사가 개발한 사이코패시 진단 도구인 사이코패시 평가표 가로 열고 PCL-R 가로 닫고를 사용하는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졌다. 진단명 사이코패스는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다. 일반인들에게는 교양서로 적절하고 전문가들이나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보조교재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사이코패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형사사법 절차 실무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 조은경. 이분이 이제 이 책의 감수 정도를 맡은 것 같아요. 실제 옮긴 분은 황정하라는 분이 많은 부분 번역을 한 것 같고, 이분이 뭐 감수나 그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서문 읽겠습니다.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과학적 방법. 사이코패스는 평생 남을 꼬드기고 속이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이 사회의 약탈자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대를 저버리고 지갑을 털어간다. 다른 사람에 대한 도의적 양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죄의식이나 후회도 없이 사회 규범과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기적으로 움켜쥐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희생자는 당황하여 절망적으로 부르짖곤 한다. 이 사람들 대체 뭐지? 무엇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거야? 저런 인간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100년 이상 계속된 임상고찰과 경험적 연구들도 이런 질문에 초점을 맞춰왔고, 나 자신도 사반세기 동안 이 문제에 매달려왔다. 그 결과 몇십 년 전부터 사이코패시의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이 책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이미 전문적인 과학적 데이터와 세심한 분석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냥 다른 연구자들과 심오한 논쟁이나 하고 기술 서적, 논문이나 들춰보면서 상아탑에 안온하게 눌러앉고 싶은 유혹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선량한 일반인이 사이코패스의 음모와 약탈에 노출되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뉴스마다 폭력범죄, 금융스캔들과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기사들이 넘쳐나고 연쇄살인범, 사기꾼, 조직폭력배를 소재로 한 영화나 책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런 기사나 작품 속 등장인물이 사이코패스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들이 뉴스 매체, 엔터테인먼트 업계, 일반인에게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변호사, 법정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보호관찰관, 법률가, 검찰이나 경찰 공무원, 교도관 같이 매일 사이코패스를 만나는 형사사법계 종사자들조차 자신이 대체 어떤 부류의 인간을 다루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 책에서는 그저 사회적 책임감이 부족할 뿐인 사람과 사이코패스를 명확하게 구분할 것이다. 어느 누구나 사이코패스와 맞닥뜨리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이코패스를 구별하고 그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사이코패시를 과학적으로 접근한 논문은 대부분 이론적, 추상적 내용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서 행동과학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 책에서는 이런 논문을 알기 쉽게 풀어써서 일반인은 물론 형사사법 체계나 정신보건단체 종사자들이 접근하기 쉽게 했다. 이론적 쟁점이나 연구 결과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며 나의 지식을 과장해서 떠들 생각도 없다.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나의 글을 참고하여 이 주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바랄 뿐이다.
진단명 사이코패스는 실험 심리학과 인지적 정신생리학을 과학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무의식 과정, 갈등, 방어 기제와 같은 좁은 범위의 정신역학 문제에 푹 빠져있는 독자라면 이 책의 내용에 실망할 수도 있다. 지난 50여 년간 사이코패시의 정신역학 관련 서적과 기사가 무수히 쏟아져 나왔지만 내가 보기에 이 장애에 대한 인식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사이코패시의 정신역학 관련 자료가 대부분 탁상공론식이고 제자리를 맴도는 경우가 많아서 쉽게 경험적 연구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이코패시의 정신역학적 고찰과 행동과학의 이론 및 절차를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에는 매우 흥미로운 것들도 있다. 이 책에서도 그와 관련된 분야를 언급할 것이다. 나는 운 좋게도 여러 해 동안 뛰어난 대학원생과 조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런 관계가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나는 학생들에게 강의와 경제적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 발상, 연구에 대한 열의로 연구실을 활기차고 생기있게 만들어 주었다. 특히 스티븐 하트, 아델 포스, 티모시 하퍼, 쉐리 윌리엄슨, 브렌다 키스트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이들은 모두 10년간 계속된 고민과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캐나다 의료연구위원회, 정신보건 및 법률을 연구하는 메가더 연구 네트워크, 브리티시 컬럼비아 보건연구단 재단에서 연구 보조금을 지원해 주었다. 연구는 대부분 캐나다 교정국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설의 수감자와 직원은 서로 원활하게 협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책에서는 연구의 한 축인 수감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 사례의 세부 사항을 바꾸거나 여러 사례를 하나로 합쳐 놓았다. 진단명 사이코패스를 쓰도록 격려해준 주디스 리건과 기술 자료를 읽기 쉬운 글로 바꿀 수 있도록 지도해준 수전 립셋에게 감사를 전한다. 딸 셰릴과 누이 노엘 격려와 결단력과 호의는 내 삶의 가장 큰 자양분이다. 또한 아내이자 최고의 친구인 에버릴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그녀 자신도 전문 직업인으로 바쁜 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 내 연구를 부지런히 지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아내는 끊임없는 정열, 판단력, 임상학적 예리함으로 1년 내내 나를 기쁘게 하고 보호하고 제정신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었다. 제정신을 유지하도록 지켜주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사실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제정신을 유지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한국어판 서문. 문화 차이를 넘어선 인간 유형. 사이코패스는 냉담하고 충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무책임하며 이기적인 사람들로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끼친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고 죄책감이나 후회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감정적, 사회적 교감은 피상적이며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 사이코패시는 범문화적인 성격 장애지만 그것의 구체적인 양상이나 측정 방법은 문화적 전통이나 규범, 사회적 기대 등에 의해 영향받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의 문화권에서 발전된 사이코패시에 대한 이론과 연구가 다른 문화적 맥락에서도 적용 가능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과학적 연구 성과들은 사이코패시가 상당히 높은 문화 간 일반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고무적이다. 대부분의 연구 문헌들은 사이코패시 평가표 수정판 가로열고 PCL-R과 그로부터 파생된 사이코패시 평가표 선별판 가로열고 PCL-SV 가로닫고 사이코패시 평가표 청소년판 가로열고 PCL-YV 가로닫고 등을 사용한 것이다.
각 검사는 전 세계 연구자와 임상 전문가들에게 사이코패시를 진단하는 보편적인 절차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PCL-R이 번역 출간됨으로써 한국과 다른 나라에서 사이코패시가 표출되는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연구자들과 임상 전문가들이 공통의 평가 절차를 사용한다는 것 외에 일반 대중이 사이코패시가 그들의 삶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이코패시가 어떻게 나타나고 관찰되는지에 대해서는 문화적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개인적 사회적 고통을 초래하는 이 성격 장애의 본질은 어느 문화를 막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진단명 사이코패스를 처음 저술했을 때만 해도 일반인들은 사이코패시의 임상적 개념에 그리 친숙하지 않은 듯 했다. 그러나 많은 독자들이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는 유형의 인간에 의해 자신들의 삶이 심하게 와해되고 상처받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 책의 지식은 그러한 독자들이 사이코패스가 자신의 삶에 초래한 혼란과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진단명 사이코패스의 한국어판이 나의 소중한 동료이자 친구인 조은경 박사에 의해 번역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그녀의 연구는 반사회적 행동과 사이코패스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사이코패스의 본질과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자, 일러두기. 사이코패시 가로 열고 정신병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가로 닫고 사이코패시란 사회적 관점에서 좋지 못한 몇 가지 행동과 성격 특성으로 정의되는 성격 장애다. 이 때문에 사이코패시의 진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사이코패시 진단도 한 개인이 적어도 최소한의 장애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여러 증거들을 통해 결정된다. 내가 다룬 사례들은 심도 깊은 인터뷰와 기록 자료를 토대로 각 개인을 조심스럽게 진단한 것이다. 그러나 사례의 세부적인 내용을 바꾸고 개인 신상 정보를 감춤으로써 핵심 내용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이 책의 주제는 사이코패시지만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니다. 이 책의 사례 중 많은 부분이 일반 보고서, 언론 매체, 개인적인 정보 수집 등에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언급된 사람이 반드시 사이코패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이코패스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는 사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각 사례에서 제시되는 특정 행동 증거는 사이코패시 개념에 부합되거나 이 장애의 전형적인 특징 및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 각 개인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들의 행동은 사이코패시로 정의되는 다양한 특징과 행동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단순히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에 부합된다고 해서 그를 사이코패스라고 판단하는 우룰범에서는 절대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차례 추천의 글 서문, 한국어판 서문 일러두기. 프롤로그, 무엇이 문제인가? 1. 사이코패스 경험하기. 2. 사이코패시 정의하기. 3. 프로파일, 감정과 대인관계. 4. 프로파일, 생활방식. 5. 양심 없는 자들. 6. 범죄의 공식. 7. 화이트칼라 사이코패스. 8. 사이코패스의 언어 사용. 9. 거미줄에 걸린 파리. 10. 문제의 근원. 11. 꼬리표의 윤리. 12. 대책은 없는가? 13. 생존 전략. 에필로그 주. 자, 인용입니다. 선량한 사람은 상대방을 그다지 의심하지 않는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해치워버릴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며 어떤 일이든 무난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아두려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이코패스가 괴물같이 생겼을 거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사회를 할부하는 이 괴물들은 정상적인 친지나 친구들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때로는 그들보다 더 설득력 있게 미덕을 보여준다. 밀랍으로 만든 장미꽃이나 플라스틱 복숭아가 실제 꽃이나 과일보다 더 실물처럼 보이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윌리엄 마치, 나쁜 종자. 이런 책이 있나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나쁜 종자. 너무 적나라한 제목 아닌가요? 나쁜 종자. 적나라하다는 거는 그만큼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겁니다. 프롤로그.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 해 전 나는 대학원생 2명과 함께 과학저널에 한 편의 논문을 제출했다. 언어 과제를 수행 중인 성인 뇌의 정기적 활동을 생물의학 기록지로 모니터링하는 실험이었다. 뇌파는 도표용지의 일련의 파동으로 기록되는데 이것을 뇌파도 가로 열고 EEG 가로 닫고라 한다. 그런데 잡지 편집자는 사과의 말을 하며 논문을 돌려주었다. 솔직히 논문에 나오는 인용입니다. 솔직히 논문에 나오는 뇌파 패턴 중 일부가 너무 이상합니다. 이런 EEG는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가로 닫고 편집자의 말이었다. 기록된 뇌파 중 일부는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이상했다. 하지만 그 뇌파는 괴물에게서 수집한 것도 날조한 것도 아니었다. 모든 인종, 문화, 사회는 물론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뇌파가 발견되곤 한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만나면 누구나 속거나 이용당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살면서 입었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이 매력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가로 열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로 닫고 사람들을 임상적으로는 사이코패스라 한다.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양심이 없다. 이들의 삶은 다른 사람이 비용을 대는 자기 만족 게임에 불과하다.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지만 용케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산다. 진단명 사이코패스는 엄청난 사회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어두운 비밀인 사이코패스라는 혼란스러운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뤘다. 수백 년 동안의 끈질긴 고찰과 수십 년에 걸쳐 이루어진 경험적 사이코패시 연구 끝에 이 오래된 비밀은 서서히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북미에 약 200만 명, 뉴욕시에만 약 10만 명의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 더구나 이 수치는 아주 신중한 추정치일 뿐이다. 이것은 소수의 사람만 겪는 비밀스럽고 흔치 않은 일이 절대 아니다. 누구든 어디에서든 사이코패스를 만날 수 있다. 우리 사회에는 사이코패스와 함께 정신분열증 환자도 많다. 정신분열증은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커다란 정신적 비탄을 안겨주는 파괴적인 정신장애다. 요즘 말로는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 정신분열증이라는 말이 좀 뭔가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한다고 해서 조현병이라는 말로 바꿨죠. 하지만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야기되는 개인적 고통과 절망은 사이코패스가 외부인, 사회, 경제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비하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 사이코패스는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대다수의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낚아 올린다. 사이코패시는 단적으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극악한 범죄를 유발하므로 많은 사이코패스들이 경찰에 검거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또 다른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의 매력과 카멜레온 같은 위장술을 이용하여 우리 가운데로 숨어들고 이 사회를 마구 휘젓고 다니면서 수많은 인생을 망친다. 이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며
무자비한 태도를 보이고 동정심이 거의 없고 다른 사람과 따뜻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결국 이들은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한다. 이런 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다지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며 사실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좀 더 극적인 사례들도 무수히 볼 수 있다. 수많은 책, 영화, TV 프로그램, 신문기사의 헤드라인이 이들의 이야기로 넘쳐난다. 대중매체에 등장하는 연쇄살인범, 강간범, 절도범, 사기꾼, 가족폭력범, 지능범, 무허가 증권 브로커, 아동학대범, 갱단원, 자격박탈된 변호사, 마약상, 도박꾼, 조직폭력배, 면허 취소된 의사, 테러리스트, 사이비 교주,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저지르는 사람, 발염치한 실업가 중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다.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다. 가장 크게 일반인의 주의를 끌고 혐오감을 주는 바로 양심 없는 냉혈. 가장 크게 일반인의 주의를 끌고 혐오감을 주는 사람은 바로 양심 없는 냉혈 살인마일 것이다. 다음은 수백 가지 사례 중 몇 가지를 나열한 것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영화화되었다. 사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좀 많네요. 많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존 케이시, 일리노이주 데스플레인스 토건업자, 아이들을 위해 어릿광대 폭우로 분장해서 청년 상공회의소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으며 당시 영부인이었던 로잘린 카터 여사와 기념 촬영도 했다. 1970년대에 32명의 소년을 살해하고 그 시체를 자기 집 지하의 좁은 통로에 안매장했다. 존 게이시라는 사람이 있었군요. 그 다음 사를 소브라즈, 프랑스인. 그의 아버지는 그를 잡복장치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국제적 신용 사기꾼, 밀수업자, 도박꾼, 살인자로 1970년대 내내 동남아시아 일대를 종횡무진 누비며 돈을 갈취하고 여자를 후리고 여행자들에게 마약을 팔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 다음 제프리 맥도널드, 내과의사, 특전사 출신. 1970년에 아내와 두 아이를 살해해서 각종 언론 매체에 주목을 받았다. 그는 LSD 중독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야기는 치명적 환상이라는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다. 게리 타이슨,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를 마음대로 유린했다. 1978년에는 세 아들의 도움으로 애리조나 교도소에서 탈옥했고 흉악한 살인 행각을 계속해서 6명을 추가로 살해했다. 케니스 비앙키, 언덕의 교살범 중 하나. 1970년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12명의 여성을 강간, 고문, 살해했다. 공범으로 밝혀진 사촌 안젤로 부아노는 다중인격의 소유자로 연기하면서 스티브의 인격 일대 범행한 것으로 꾸며 여러 전문가를 농락했다. 리처드 라미네스, 사탄의 아들, 나이트 스토커로 잘 알려져 있는 국제적 연쇄살인범. 그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악마라고 부른다. 1987년에 13차례의 살인과 강도, 주거침입, 강간, 남색, 강압적 구음, 살인미수를 포함한 30여 건의 각종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이안 다운주,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자와 살고 싶어서 자기 아이들에게 총을 쏘고도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고 항변했다. 테드 번디, 이 사람은 유명하죠. 미국 최고의 연쇄살인범. 1970년대 중반에 수많은 젊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르노를 너무 많이 보았더니 불길한 실체가 자신의 의식을 사로잡아 버렸다고 진술했다.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처형되었다. 크리포드 올슨, 캐나다의 연쇄살인범. 어린 희생자의 매장 장소를 알려주는 대가로 정부로부터 10만 달러를 받아냈고 이후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 헌트, 1980년대 초반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사기 투자 계획 BBC로 부유한 집 아이들을 갈취한 달병가, 부유층을 속여 돈을 갈취했고 2건의 살인사건과 관련이 있다. 윌리엄 브래드필드, 말 잘하는 고전학 교사였으나 동료와 2명의 자녀를 살해하고 유죄 선고를 받았다. 켄 맥클로이, 여러 해 동안 손톱만큼의 양심의 가책이나 후회도 없이 미주리주 스키드모어 시민들을 상대로 강탈, 강간 방화, 발포행위 등을 저지르고 그들을 불구로 만들었다. 1981년에 결국 45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총살당했다. 콜린 피치포그, 영국의 노출광, 강간범, 살인범, DNA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살인자다. 케니스 테일러, 성희롱범, 유저지주의 치과의사, 첫 번째 아내를 내쫓고 두 번째 아내를 죽이려 했으며 1983년 세 번째 아내와의 신혼여행 중 아내를 심하게 구타했다. 다음 해에 구타 후유증으로 아내가 죽자 시체를 자신의 차 트렁크에 넣어둔 채 부모와 두 번째 아내를 만나러 갔으며 체포된 후에는 갓난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던 아내가 자신에게 들키자 바로 덤벼들어서 정당방위로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콘스탄틴 파스팔라키스와 디더 헌트, 젊은이를 고문 살해하고 그 장면을 비디오 테이프로 녹화했다. 현재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1991년도에) 일이네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는 세간의 관심을 끌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은 간혹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마구잡이 살인자나 대량 살상자와 혼동되기도 한다. 희생자의 살갗을 벗겨 먹기도 한 정신 이상 살인자 에드워드 게인, 남녀 혼성 살인자이고 성적 학대자이며 희생자의 팔다리를 절단하고 시간까지도 서슴지 않은 에드먼드 캠퍼. 주차된 차량에 있던 연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샘의 아들 데이비드 버코비치, 15명의 성인 남자와 소년을 고문 살해하고 사지를 절단했으며 15번 연속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미러키 몬스터, 제프리 다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캠퍼 버초위크, 다머의 경우처럼 이들 살인자는 종종 정신이 온전한 것으로 판정되지만 이들의 형언하기 힘든 행동, 기이한 성적 환상 물론 권력, 고문, 죽음에 대한 집착은 정말 이들이 제정신인지 끝없이 의심하게 만든다. 사이코패시 살인자는 현재 적용되는 법적, 정신의학적 기준에 따르면 미친 것이 아니다. 이들은 정신 이상이 아니며 냉정하고 계산된 합리성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냉담함이 합쳐져서 기괴한 범죄 행각을 저지른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 사람이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범죄를 마구 저지른다면 누구나 크게 당황하며 무력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사이코패스는 사람을 쳐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거리가 되는 잔인한 살인자만 주목하다 보면 더 중요한 부류를 놓치게 된다. 바로 누굴 죽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영향을 주는 사이코패스들이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대부분 냉혹한 살인마가 아니라 달변의 사기꾼이다. 그러니까요, 사이코패스들은 보면 하나같이 좀 특징 중에 하나같이라기보다 특징 중에 말을 잘해요. 말을 상당히 잘합니다. 설득력 있게. 그러면서 거짓말을 잘 치죠. 거짓말. 이런 진짜 이 사이코패스들의 아주 강력한 주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상적인 사례들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런 사례는 보통 기사화되어 널리 알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의 경각심을 깨워 사이코패스가 주위의 친지, 이웃, 동업자를 먹잇감으로 삼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이런 사례들은 모든 사이코패스의 역사를 관통하는 무시무시하고 난해한 문제, 즉 사이코패스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동정심과 사랑의 전제 조건이 완전히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러니까요. 이런 감정 결핍 상태를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가족력을 조사해 보았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이코패스 가운데는 유년기에 구체적인 물질적, 정서적 결핍이나 육체적 학대를 경험한 경우도 있지만 모든 사이코패스가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가정에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자랐고 형제자매들은 모두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인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사이코패스나 냉담한 살인자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죠. 다양한 연구 결과 학대나 폭력을 경험한 아동이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학대나 폭력을 행사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근데 좀 더 보면 확률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학대는로 그 사회에 대한 복수심 같은 걸로 왜곡시켜서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물론 사이코패스는 아닐 수 있죠. 사이코패스라는 건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매우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어린 시절의 학대 때문에 사회의 복수를 하는 형태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감정의 과잉일 가능성이 있죠. 사이코패스는 공감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사이코패스가 나타나는 이유나 방식을 이해하려면 좀 더 심도 깊고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 나는 이러한 해답을 찾아 헤맸던 지난 사반세기에 걸친 나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사이코패스를 정확하게 식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들을 구별해내지 못하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피해자가 커지게 된다. 일반화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 놀랍게도 유죄 판결을 받은 후 가석방된 살인자가 다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대단히 많으며 이런 범죄자의 상당수가 사이코패스로 밝혀지곤 한다.
나는 이런 현실 앞에서 깊은 분노를 느낀다. 사이코패스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가석방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 자료를 제대로 읽고 정확하게 판단했더라면 얼마든지 재범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사이코패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며 사이코패스로 인해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일을 막을 방법을 제시하겠다. 일반인은 물론 형사사법체계 종사자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제가 이 책 얘기하면서 나는 솔로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책 들어가기 전에 방송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말씀드리자면 나는 솔로에 등장한 출연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이제 밖에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하러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 여자는 술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냥 술 한 잔 정종인데 한 잔 이렇게 들이키고는 응급실로 실려갑니다. 그러고 응급실에서 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치료를 받고 다행히 회복돼서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그 여자는 술을 못하는 여자니까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무알콜 맥주는 괜찮죠? 이러면서 술을 권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됐건 간에 무알콜. 그런 거는 공감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행동이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그 회차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문제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아직 제가 이제 마지막 한 편이 남았는데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좀 문제가 있다. 달콤한 말과 거짓말이 반복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작년 촬영분이니까 지금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사업가라고 회사 대표라고 자기 소개했는데 근데 회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더군요. 네, 망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또 애도 없고 애가 없는데 이혼 돌식 특집이니까 이혼을 한번 했고 또 자기소개할 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자기가 주식 투자를 해서 몇 억을 벌었다 뭐 이런 소개를 하고 참 아무튼 뭐 좀 신기한 사람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보는 재미가 있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끝 맞춰 이제 1장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술을 한잔 할 건데 오늘도 토요일이니까 마지막 문제 나는 솔로 그 편을 술 한잔 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연휴인데 아직 조금 뭐 내일 비가 온다고 하니까 단비가 오는 건데 너무 많은 비가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비가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내일 비구경 하면서 차분하게 비구경할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